안녕하세요. 웹스트리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을 완성하는 거 작업했었거든요. 저번 시간에 레이아웃 만드는 거 작업했었는데 이 레이아웃을 만든 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스크립트를 작업할 거고요. 똑같은 것을 jQuery와 자바스크립트로 연습을 할 거고요. 똑같은 예제를 jQuery와 자바스크립트로 연습하시게 되면은 두 번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도가 좀 더 빨라질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한 번 했던 것보다 두 배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jQuery랑 자바스크립트를 비교해서 작업하게 될 겁니다. 사실 뭐 jQuery는 없어진다, 뭐 이제 안 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지만 사실 jQuery의 역사가 좀 오래돼서 사용한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jQuery 쓰지만 확실히 jQuery 훨씬 더 편합니다. 사람은 편한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jQuery와 자바스크립트로 순서대로 작업하게 될 건데, 난 jQuery만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jQuery만 보셔도 상관없고요. 자바스크립트가 관심 있다라고 하면 자바스크립트만 보셔도 상관없고, 둘 다 보시면 좋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레이아웃 만드는 거 작업하셨거든요. 레이아웃 만드는 거 작업을 했고요. 레이아웃 만드는 거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바로 스크립트 들어가셔도 되고요. 레이아웃 만드는 걸 보고 싶다 하면 저번 영상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패러독스 이펙트 자바스크립트 jQuery가 있는데 jQuery부터 먼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jQuery부터 먼저 작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될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처음 들어오실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작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8번까지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이쪽에다가 jQuery에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줄 거고요. jQuery 작업하고 있는 거니까 이쪽에다가 액티브 1번에 액티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네, 요렇게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작업했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요번에 작업할 거는요. 요번에 작업할 거는 메뉴 이동해서 여기다가 팩트 01 작업해 준 다음에요. 여기는 jQuery 작업해 줄 거고, 우리가 처음으로 배울 거는요. 패러독스의 가장 기본 메뉴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뉴 이동이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이렇게 이동 이렇게 작업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바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대로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네, 이렇게 메뉴 이동 jQuery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메뉴가 위에 하나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메뉴를 한번 작업해 볼게요. 그래서 메뉴는 이쪽에 제가 이제 이쪽에 파이지 가보시게 되면은 메뉴 부분에 소스를 여기다가 메뉴 부분 만들었을 거예요. 내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 네, 복사해서 써서 작업해 줄게요. 그래서 메뉴니까는 헤더 밑에다가 그냥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헤더 밑에다 작업해 주고 랩이라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섹션 해서 1, 2, 3 붙여놓고, 그다음에 요거 갖고 오셨으면 CSS에 가서요 내비도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쭉 내려보시면 내비가 어디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파라 내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올 거고요. 가지고 와서 이쪽 CSS에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런 건 그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복사해서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요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거는 요거 아니고요. 요겁니다. 그래서 메뉴가 생겼죠? 그래서 여기 메뉴 만들어서 클릭하시면 이동하게 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동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쪽에 가서 스크롤, 네, 요거 필요합니다. 스크롤 정보 인포 요거 필요하기 때문에 CSS 미리 가지고 올게요. 미리 갖고 와서 요쪽 밑에다가 요거 스크롤 값 요거
이거 인포 정보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TML도 갖고 오셔야 되니까요. 여기 HTML 가서 인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가져오겠습니다. 인포. 그래서 요거 가져오시면 되고, 요거는 이쪽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여기 됐죠? 수업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메뉴 이동을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작업하시기 전에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게 있긴 한데, 네, 개념을 알아야 되긴 한데, 잘 이해가 안 되셔도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따라 하시다 보면서 이해가 될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하시면 되고, 암기가 하다 보면 이해되고, 그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는 이쪽 밑에다 바로 작업할 거고요. jQuery로 맨 처음에 시작할 거기 때문에 jQuery 작업하시려면 라이브러리 소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쪽에 쭉 보시면은 스크립트 파트에 이쪽에 가보시면 이거 있죠. 요것만 이렇게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크립트만 살짝 복사해 와서 CRPT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 코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반복되기 때문에 일부러 저는 반복적인 거를 많이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 하시다 보면 이해가 될 거고,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만든 건 이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움직이게 작업해 주는 거 한번 작업해 볼 거예요. 지금은 샵을 걸렸기 때문에 샵이 이동하죠. 그죠? 샵 때문에 이동하는데 요거를 설정해 줄게요. 그러면은 선택자, jQuery는 먼저 누구한테 줄 건지 선택자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내비를 클릭할 거기 때문에 파라 내비라고 되어 있고 li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를 클릭하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클릭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파라 내비라고 작업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UL에 li를 클릭했을 때, 클릭했다는 건 뭔가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벤트가 발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라 내비의 UL에 li를 클릭했을 때 무엇인가를 실행시켜라 해서 여기다가 함수는 실행시켜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한 문장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클릭했을 때 버튼을 클릭했잖아요. 클릭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작업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작업할 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 리플레시 누르고 클릭을 해보면 하고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버튼을 클릭하는 거는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틀린 거 없는 거죠?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작업할게요. 그 다음에 문제는 제가 버튼을 클릭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이제 핵심을 어떻게 작업해 줄 거냐면, 어쨌든 우리가 클릭을 했잖아요. 클릭하시게 되면은 1번을 클릭하면은 1번 섹션으로 넘어가고 7번을 클릭하면 7번 섹션으로 넘어가게 작업을 먼저 해줄 거예요. 물론 아이디가 걸려 있지만 여기다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겁니다. 그 작업을 작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선 버튼을 클릭했어요. 버튼을 클릭하면 중요한 건 버튼이 여러 개, 9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몇 번째 버튼을 클릭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li가 9개가 있어요. 9개가 있어서 다중 선택이 되는 건데 9개가 있을 때 내가 클릭한 타겟 설정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let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타겟 설정해 줄 거예요. 이름 하나 만들어줄,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는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 여기에 똑같이 파라 내비에 UL에 li라고 선택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li라는 버튼을 선택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가 몇 번째 버튼을 클릭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버튼이라고 칭할게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5번째 버튼을 클릭했다. 그러면 여기다 5번째 버튼이 타겟이 저장이 되게 작업해 주려면 그럴 때 쓰는 게 this입니다. 이렇게 쓰시게 되면 내가
몇 번째, 사용자가 몇 번째 버튼을 클릭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is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용자가 클릭한 버튼에 타겟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클릭한 버튼에 타겟이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몇 번째 클릭한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렛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인덱스를 넣어줄 겁니다. 인덱스를 넣어줘가지고 이쪽 타겟에다가 번호를 붙여줄 거예요. 타겟에다가 인덱스라고 번호를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번호를 붙여준 다음에 확인해 볼 거예요. 또 여기다가 얼럿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인덱스라고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은 내가 클릭한 버튼이 여기에 2라고 되어 있죠? 얘는 4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인덱스를 부여한 거예요. 여기다가 인덱스를 부여하여 저장한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저장한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이 됐죠? 그러면은 번호가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내가 세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세 번째 섹션에다가 이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또 하나 만들 거예요. 렛이라고 만든 다음에 섹션이라고 작업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 뭐라 작업해 줄 거냐면 여기에 보시면 각 섹션의 박스는 뭐라고 해놨냐면 컨텐츠 아이템이라고 이름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해놨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달러 표시해 주신 다음에 컨텐츠 아이템에다가 내가 세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세 번째 컨텐츠를 선택할 거예요. 그때 쓰는 게 EQ에 여기다가 인덱스를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컨텐츠 아이템이라는 박스가 몇 개 있냐면 9개 있습니다. 9개. 다섯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5개 오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오라고 해주시게 되면은 다섯 번째 섹션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여기 0부터 시작하니까 그게 되는 거고. 그럼 내가 클릭한 버튼에 컨텐츠 박스가 부여가 된 거고요. 그죠? 그 박스의 오프셋 값을 구할 건데요. 오프셋이라는 걸 구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오프셋 값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렛을 만들어서 뭐라고 작업해주면 오프셋이라고 작업해줄 거예요. 그러면 섹션이 9개의 섹션이 있잖아요. 9개 섹션에 여기에 섹션에 오프셋 값을 구할 겁니다. 이렇게 오프셋 값을 구해서 탑 값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오프셋 값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오프셋 값은 요소의 위치를 알아내는 겁니다. 요소의 위치를 알아내는 건데 기준점이 뭐냐면 얘는 문서가 기준이에요. 문서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Q 같은 경우는 순서 의미를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얘는 인덱스를 의미해서 몇 번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넣으면 선택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는 인덱스 순서대로 선택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그래서 이런 거 작업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는 딱 특별히 적을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오프셋 값은 요소의 위치 값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쪽에 보시면 박스가 이렇게 지금 여러 개의 박스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화면을 좀 줄여보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줄여도 의미가 없군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여기 사이트가 딱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죠. 사이트가 있어서 이쪽 안에 여기에 지금 섹션 1이 있고요. 여기는 섹션 2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섹션 3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네 번째 섹션이 있고 여기 다섯 번째 섹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쪽에 여기가 무슨 값이냐면 여기에 스크롤 값이죠. 그래서 내가 현재 이쪽을 보고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스크롤 탑 값이 얘를 1000이라고 했을 때 5개 있으니까 5000이 될 겁니다. 그죠? 여기 스크롤 탑 값은 5000이 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지금 화면을 여기 요걸 보고 있다라고 치면 여기에 지금 보고 있다라고 치면 얘는 스크롤 탑 값이 5000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오프셋 값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프셋 0. 탑 값은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이고요. 여기 이 두 번째 박스의 오프셋 값은 여기는 1000이 되겠죠. 1000이 될 거고요. 여기 오프셋 값은 2000이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 그죠? 그래서 1000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 요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0, 1000, 2000, 3000, 4000, 여기는 1000, 2000, 여기는 0, 1000, 2000, 여기는 3000. 3000이 되는 거고, 여기 400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5000이 되는 거고요. 4000. 그래서 여기에 게시 보시게 되면 요만큼 길이가 여기 1000을 빼니까 여기 4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롤 탑 값하고 오프셋 값하고 또 값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쪽 화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스크롤 탑 값이 3000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프셋 값이 여기 3000이니까는 이쪽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2000일 때는 2000일 때 눈에 보이는 거고.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럴럭스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스크롤 탑 값과 오프셋 값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사이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섹션 1번 버튼 클릭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스크롤 탑 값에다 뭐를 넣어줘요? 0을 넣어주는 거고요. 2번을 클릭했다. 그러면은 얘한테 2번을 클릭하면 스크롤 탑 값에다 몇을 넣어줘요? 여기다가 1000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을 클릭했다. 여기다 3000을 넣어주는 거고요. 2000을 넣어주는 거고. 그럼 1000과 2000의 기준점은 어디서 갖고 와요? 1000은 여기서 갖고 오는 거고 2000은 여기 오프셋 값 여기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패럴럭스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만 이해하고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다음에 하는 예제들도 다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면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시면 되고요. 안 되면 다음 예제도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프셋 값은 요새 위치 값을 구하는 거라서 섹션 9개의 섹션 있죠. 거기서 몇 번째, 세 번째라고 가정하면 세 번째 섹션에 오프셋 값을 구해서 이쪽에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어떻게 나와서 오프셋 값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줬어요? 그거를 스크롤 탑 값에 넣어준다고 했죠? 스크롤 탑에 넣어준다고 했으니까 전체 HTML 또는 바디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애니메이트를 줄 거예요. 애니메이트를 줘서 여기다가 스크롤 탑 값에다가 뭘 넣어줄 거예요? 지금 오프셋 값 구한 거 있죠? 오프셋 값 구한 거를 이쪽에다가 0.6초 동안 이동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오프셋 값을 스크롤 탑 값에 대입시켜 주는 건데 대입시켜 줄 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준 겁니다. 애니메이션을 줘서 움직이게 작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박스가 있으면 요즘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가 있으면 여기 각 섹션 박스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크롤 탑 값은 누구라고 했어요? 여기에 스크롤 탑 값이 얘라고 했습니다. 요게 오프셋 값은 탑 값은 여기고요. 레프트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고 탑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탑 값이 0이고 여긴 1000입니다. 그죠? 1000. 그래서 만약 이쪽 화면을 보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오프셋 값을 구해서 스크롤 탑 값한테 1000을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1000과 1000이 똑같으니까 지금 우리 눈에 이 화면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 화면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화면이 보인다는 건 뭐예요? 이 오프셋 값하고 스크롤 탑 값이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작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냥 식으로 써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3번, 2번, 6번, 7번, 8번, 9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문제는 뭐냐면 살짝 깜빡이죠. 살짝 깜빡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쪽에 버튼을 클릭할 때 뭐가 있냐면 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샵. 여기 샵이 들어가서 잠깐 메뉴로 살짝 깜빡해 주는 건데 그거는 막아주시려면은 마우스 이벤트 해서 보통 여기다가는 이벤트 값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2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 프리벤트 디폴트라고 작업해주면 여기에 샵의 기본 기능을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이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다 요거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죠? 처음에 스크립트를 배우시게 되면요. 옆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적어 놓잖아요. 적어 놓으면 이해가 좀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여기에다 인덱스를 부여 저장해서 그 인덱스 번호를 여기 저장해 주는 거고. 됐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죠? 그리고 항상 스크립트 할 때 공부하시려면요, 여기 클릭했을 때 뭐는 어떤 점이 바뀌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우리 크게 바뀔 게 없어요. 바뀔 게 없어서 지금 참고할 게 없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다 제가 만들어 놨죠. 오프셋 값하고 스크롤 탑 값.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대입을 시켜 볼게요. 저걸 한번 넣어 가지고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버튼 클릭하는 거, 이동하는 거는, 이거는 버튼 해서 버튼 클릭해서 이동하기 라고 이렇게 작업해 준 겁니다. 이동하기 작업해 준 거고요. 그러면 이쪽에는 스크롤이 됐을 때 그때 한번 작업해 볼게요. 그러면은 브라우저는 윈도우라고 표시하거든요. 브라우저는 윈도우. 이런 것도 처음 배우신다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윈도우가 스크롤 됐을 때 함수 설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죠. 클릭했을 때, 스크롤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스크롤 됐을 때 여기다 무엇을 구할 거냐면 렛이라는 변수를 써서 스크롤 탑이라는 걸 구해서 이쪽 윈도우에 스크롤 탑이라는 메서드를 구해줄 거예요. 이렇게 작업해 줄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스크롤 탑은요 브라우저의 위치값을 알려주는 거예요. 브라우저의 위치값을 알려주는 메서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메서드를 알려줘서 여기 스크롤 탑이라는 곳에 저장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실제 스크롤 탑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려는데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위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 여기다 만들어 놨어요. 스크롤 탑 값이라고 패럴 스크롤 탑 값을 만들어 놨거든요. 저기다 데이터 값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달러 표시해 주신 다음에 파라 스크롤에다가 텍스트로 글씨를 넣어주고 싶으면 텍스트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스크롤 탑 값을 구해서 여기다가 스크롤 탑 값을 구해서 뿌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브라우저에 스크롤 값을 표시해 준 거예요. 텍스트로 표시해 준 겁니다. 값을 텍스트로 표시해 준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스크롤 됐을 때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그죠? 여기 나오는데 소수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해줄 거냐면은 펄스 인트를 줘서 여기다가 인트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한번 감싸줄 거예요. 이렇게 감싸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인트라고 작업해줬죠. 얘는 문자열을 정수로 변경해 주는 겁니다. 문자열을 정수로 변경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보시게 되면 아까 소수점이 엄청 나왔잖아요. 이렇게 한번 감싸주게 되면 요 설명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런 것까지 이 과정에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3127. 그래서 문자열 받은 거를 정수로 변경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 받은 거를 실수로 변경해 주는 거는 펄스 프론트라는 걸 쓰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여기다가는 스크롤의 스팬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스팬이라는 곳에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네 스크롤 탑 값이 생겼죠. 여기에 지금 스크롤 값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요 값이 여기로 지금 표현된 겁니다. 그죠? 요 값에 표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스크롤 값을 구해준 거고요. 그 상태에서 스크롤 값 구했죠. 이거는 이제 이쪽에다가 정보 표시해 주는 거니까 여기다는 인포라고 작업해 줄게요. 이렇게 여기서 인포라고 작업해 줄 거고 됐죠? 인포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또 선택자를 구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쪽 위에 여기다가
여기 오프셋 1이라고 만들어놨죠? 여기 데이터 값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섹션 박스에 오프셋 값을 구할 거예요. 오프셋 값은 요새 위치 값이라고 했죠. 기준점이 문서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달러 표시해 주신 다음에 오프셋 값에다가 뭘 넣어줄 거냐면은 텍스트 넣어줄 거고요. 또 서술점 생기니까 여기도 파이썬 인트 여기다 넣어줘가지고 이쪽에 넣어줄 거고요. 어떤 거? 섹션 여기에 섹션 1의 오프셋 값을 구해서 오프셋에 여기다가 탑 값을 구할 겁니다. 이렇게 탑 값을 구해서 여기다 뿌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확인해 보시면 나왔죠. 첫 번째 박스 섹션 박스 여기 있죠. 여기가 아마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여기니까 시작점이 여기니까 여기가 지금 오프셋 값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이라는 거예요? 628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작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해주고 px까지 단위까지 붙여줄 거고요. 요거를 둘, 셋, 넷, 다여, 요거 8, 9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3번, 4번, 5번, 6, 7, 8, 9 이렇게 작업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제가 처음부터 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진 않지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좀 아는 분들은 그렇구나 하고 또 넘어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각 섹션은 이제 오프셋 값을 딱 구해줬죠. 이렇게. 그죠?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섹션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328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628이 되는 순간, 이 스크롤 탑 값이 628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628 해볼게요. 628 해놓은 순간, 여기에 보시면, 여기 섹션 1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조금 오차가 생긴 하는데, 아마 이건 패딩 값 때문에 그럴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딱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여기 있죠? 얘가 딱 요 정도 보였다. 그럼 몇이에요? 2050이죠? 가깝죠? 이 오프셋 값이랑.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프셋 값하고 스크롤 탑 값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화면에 보이는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정도를 알 수 있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얘를 클릭했을 때 그쪽으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건 작업해 준 거고요. 이제 이 스크롤 값에 따라서 뭘 작업해 줘요? 내가 네 번째 섹션에 있으면 네 번째 불이 돌아야 되고, 여기에 다섯 번째 섹션에 있으면 다섯 번째 불이 들어오게 작업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쪽에 여기죠? 628이 됐을 때 여기는 6655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어디 있는 거예요? 6천 여기가 가깝잖아요. 얘가 섹션 5번이죠. 얘 섹션 5번인가요? 그죠? 섹션 5번이죠. 이런 식으로 요 두 값을 비교하시게 되면은 현재 위치를 알 수 있고, 그 위치에 따라서 5번 섹션에 있으면 내가 5번 섹션에 불을 들어오게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번 이해해 보시려고 작업해 보시면 되고, 됐죠? 거기까지.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다 작업을 해줄 겁니다. 여기다 작업을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if문을 써서 이 스크롤 탑 값, 브라우저의 스크롤 탑 값이라고 했죠? 그게 이 스크롤 탑 값이 누구보다 크냐면은 첫 번째 섹션 해서 여기다 id 섹션 1의 오프셋의 문서의 위치값, 탑값이죠. 탑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죠? 그러면은 요쪽에 섹션 1의 오프셋 값이 지금 628이에요. 얘가 628이라고 치면, 얘가 628이면 걔보다 크면, 스크롤 값이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작업해 줄 거예요. 뭐 해줄 거냐면은 이쪽에 버튼 있죠? 여기 액티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액티브를 다 지워버릴 거고, 해당 섹션에 있는 액티브를 넣어줄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달러 표시해 주신 다음에 패럴럭스 ne비 UL에 li 있죠? li에서 여기 첫 번째 섹션보다 조금 크면, 그죠? 첫 번째 섹션에 액티브를 붙여주는 거죠. 액티브를 붙여줘서 eq li 중에 순서 첫 번째 거한테 add 클래스를 이렇게 줄 겁니다. 액티브라고.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액티브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액티브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얀색 원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섹션보다 크면은 첫 번째 버튼한테 불 들어오게 해주고, 그죠? 두 번째 섹션의 오프셋보다 크면은 이쪽에다가 두 번째 버튼한테 불 들어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 번째 버튼, 여기보다 크면은 세 번째 불 들어오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4개, 5, 6, 7, 8, 9 이렇게 작업해 주는 거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작업해 주고, 여기는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작업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노가다긴 하죠. 일부러 노가다로 작업해 주는 거예요. 노가다로.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5번, 6번, 7번, 8번, 그죠? 9번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요거의 기호보다 커지면 이제 액티브 생기게 했으니까 거기 불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작업했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내비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액티브가 붙은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내비에 이제 맨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여기서 한번 작업해 준 다음에 내비에 보시면 점점 스크롤 값이 스크롤 탑 값이 올라가죠. 그러면 현재 그 섹션보다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 여기 섹션보다 많아지면 불이 딱 들어오는 거고, 여기도 그 다음에 많아지면 불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 들어오게 작업해 준 거죠. 이렇게. 그죠? 별거 없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내가 해당 섹션에서 이제 딱 들어왔을 때 불이 들어왔잖아요. 액티브가 불이 들어왔죠? 그럼 내 해당 섹션일 때 액티브에 불이 들어오면 나머지는 어떻게, 나머지 액티브들은 싹 다 지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섹션에 왔으면 다 지워지고 여기만 나오게 해주고, 네 번째 섹션에 왔으면 다 지워지고 여기만 나오게 해주고, 다섯 번째 왔으면 여기 나오게 해주고 다 지워지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첫 번째 버튼 LI의 첫 번째다가 액티브를 시켜줬는데 그 형제들은 여기에 시블링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선택 메서드에서 형제 선택할 수 있고요. 나머지를 다 어떻게 해줘요? 지울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리무브 클레조스에서 기존에 있던 액티브들은 여기다 다 지워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지워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지우고 이렇게 작업해 주는 거죠.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냐? 다 지워지죠? 그래서 내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만 딱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가면은 4번, 6번. 근데 문제는 이쪽에 보시게 되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약간의 오차, 5번을 클릭하는데 4번이 가죠. 이게 약간 오차가 생깁니다. 그죠?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 오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 -2 정도 이렇게 해서 딱 작업해 주게 되면은 오차 생기는 걸 방지해 주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 줄게요. 이렇게 -2 정도 살짝 주면,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주면 얘네들은 6번에 6번, 7번에 7번. 중요한 건 소스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스를 보셔가지고 3번 가면은 3번, 7번 가면은 7번, 9번 가면은 9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패럴럭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메뉴 이동을 한번 해본 거예요. 메뉴 이동. 그래서 클릭했을 때 이쪽으로 정확히 이동하는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해줘서, 이거의 원리는 뭐라고 했어요? 이 오프셋 값과 스크롤 탑 값을 비교해서 작업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패럴러스 여기 원에 대해서 끝났는데, 소스가 상당히 길죠. 소스가 길고 지저분하긴 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또 계속 연습하면서 바꾸는 연습을 좀 할게요. 스크립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실 때 이런 메서드가 뭐 하는 건지, 오프셋이 뭐 하는 건지 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노가다 작업됐던 거 있죠.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두세 줄로 바꿔주고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보기 좋게 바꿔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선은 이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한번 그대로 만들어 볼 거고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 거고, 그거를 또 그 다음 예제에서는 좀 줄여서 작업해 볼 거고,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연습을 패럴러스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연습해서 작업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따라해 주시면 이거 다 이제 서버에다 올려가지고 같이 공유해 주면 되고요. 요거 작업해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까지 됐으면은 하다가 이제 뭐가 에러가 생겼습니다. 에러가 생겼으면 첫 번째 에러 생길 때는 항상 검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검사. 그래서 에러가 떴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일부러 한번 에러를 내볼게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 가서 해주시면 여기 에러를 못 잡네.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에러 못 잡나? 이렇게 하면 잡겠죠? 에러 나왔죠? 그래서 에러 나왔을 때 여기 보시면 몇 번째 줄이 틀렸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여기가 틀린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 소스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이쪽에 가서 눈에 비교해 보시면 되죠. 여기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사해서 쓰라고 하는 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틀린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최대한 찾아보시고 모르겠으면 소스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하다 보시게 되면 패러러스 스크립트 짜는 게 아마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랑 처음으로 만든 패러러스 관련된 예제였습니다. 이렇게 메뉴 이동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할 거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거를 그대로 자바스크립트로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